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박종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그 확산을 위한 바람기 도입 방안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기본 과제로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간년 심의가 끝났는데 그때 지금까지의 그 연구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앞서 KI의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세먼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후에 그러면 대책은 있는가? 주로 환경 정책과 국토 정책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국토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이 바람길 도시 외부에서 형성된 이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심 내에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길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구체적으로 행복도시 세종시를 대상으로 바람길 모의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간계획이라 하면 이제 국토 혹은 도시계획, 환경계획에서 이러한 바람길을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간계획에 어떻게 바람길을 도입할 것인가 이러한 순서대로 오늘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미세먼지 지금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PM10 농도가 악화 혹은 정체 수준에 있다고 들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의 경우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대기환경 기준의 WHO 권고 기준에 근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국민들은 36%의 국민들이 대기 환경이 나빠졌다고 이렇게 응답하였고요. 또 하루 경제적 피해, 그러니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하루에 1,586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 이거는 GDP의 0.2% 정도입니다.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기 사망자 수가 화력 발전소 때문에 994명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왼쪽 그림이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지도인데요. 요거는 2018년도 PM 2.5에 대한 국토 공간에 대한 분포 지도입니다. 먼저 주목해 작년인데요. 지금 7월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는 겨울철보다는 좋은 걸 알 수 있고 7월부터 약 10월까지는 미세먼지가 좀 낮고 1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겨울철, 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국토 공간에서 보면 이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동쪽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낮다. 그 다음에 산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수도권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요거는 아마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이 북풍을 타고 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경 정책에서는 주로 배출원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금 시행이 되었죠. 그러면 국토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국토 정책에서는 이 국토 차원과 광역 도시 차원, 지구 단위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국토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겨울철과 봄철에 이 북풍과 북서풍이 타걸풍인데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그 배출원 그 미세먼지 배출원의 입지를 선정할 경우에 이러한 국토 차원에서의 그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화력발전소나 산업단지 건설 등에서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국토 전체적으로 확산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광역이나 도시 차원에서는 이 우리나라에는 그 내륙에 위치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륙에 있는 도시에서는 이 산줄기에서 그 만들어진 그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에서는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 도심 속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지구 단위 차원에서는 이 건축물의 동간 배치나 층고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바람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1970년대 이 독일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국토 정책과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 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두 정책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 금액이 투자되고 있고요. 그 2018년도에서는 약 7천억 정도, 2019년도에는 약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그러나 2012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그 농도는 정체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정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가성비가 낮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배출원 관리뿐만 아니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또 미세먼지 저감과 확산에 유리한 국토나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국토 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람길은 효과가 있는가 부분입니다. 독일에서 바람길이 시작되었고요. 이 독일에서 바람길이 시작될 때 여기 이제 법적 근거 연방건축법에 있고요. 여기서 보면 찬바람 발생 가능 지역과 찬바람 통행구가 있어갖고 이것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보시면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스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남부의 대표적인 산업도시고요. 분지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풍속이 상당히 낮습니다. 2m/s인데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정체되고 그래서 1970년대부터 바람길을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1억 9천 세제곱미터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부로 유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환경청에서 기후 지도를 만들면 그거를 이제 토지 이용과 지구 상세 계획에서 받아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홍콩의 사례인데요. 홍콩은 이제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대기 통풍 개선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바람길을 어떻게 도시 차원에서 만들고 그러면서 이 바닷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어떻게 도심 속으로 유입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그 지상풍과 지표면 근처의 풍속 이 비율을 통해 갖고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개발을 했던 것이 인상 깊습니다. 요건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요건 시흥시인데 이쪽이 이제 그 공업 단지가 있고 여기가 주거 단지인데 이 가운데 완충 녹지죠. 일명 그 완충 녹지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더니 상당히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요거는 청주시의 연구 사례인데 청주시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산 쪽에서 산고풍이 부는데 그때 이제 찬공기 보존 지역하고 찬공기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요거를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을 할 때 뭐 주동 배치나 녹지 조성에 반영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안양 권역에서도 연구가 되었는데 그 바람길 평가 방법과 검증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바람길을 분석하고 그 대기질을 평가한 후에 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거는 교수님이 그 연구한 내용인데요. 저 왼쪽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에 빨간색은 이제 풍속이 낮아지고 그 풍속이 낮아지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결론인데요. 저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아파트 단지의 중간 부분 그리고 저층 부분에 이제 바람이 풍속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완전 밀폐된 챔버 속에다가 미세먼지하고 적용식물을 같이 넣었더니 이 주목 같은 경우는 82%, 꽝꽝나무는 72%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사례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종시를 대상으로 실제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세종시의 도시 현황이고요. 세종시가 이제 신도시이신 거는 아실 것 같고 이제 저기 위에 보시면 건설 지역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행복 도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는 여기 지형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저 가운데 건설 지역 가운데 이제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개가 끼는 도시고요. 그 주변 지역보다 안개가 많고 또 지금은 이제 그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미세먼지로 그 미세먼지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점점 증가해서 지금은 약 32만 명인데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80만 명,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도시 건설 지역 안에서는 약 50만 정도로 인구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는 지금 3개 정도의 그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고요. 측정망이 있고 요거 한번 잘 보시면 그 세종시에서 그 오른쪽 하단에는 대덕 산업단지가 있고 이제 그 세종시에서 북동쪽에는 청주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세종시에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 세종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제 동쪽이 조금 높고 서쪽이 조금 낮은 그런 공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상당히 그 PM10이나 PM2.5에 기여를 많이 하고요. 또 비도로 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건설 장비인데 이 건설 장비 그다음에 도로 이동, 그러니까 교통 이런 부분에서 그 미세먼지 기여도가 높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그 세종시의 타골풍 그러니까 주풍이죠. 가장 그 우세한 바람은 뭐냐면 북풍과 북서풍이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지도는 뭐냐면 세종시 요게 가운데 요 부분이 이제 금강인데 이 금강에서 이제 풍속이 조금 빠르고 여기가 이제 그 육생활권
위에 부분인데 여기가 예항리 문주리인데 이쪽에서 그 평탄한 지역에서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어떤 기초적인 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천마을인데 이 천마을이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 바람장이 어떻게 바뀌었나, 바람 벡터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풍이 이렇게 분다고 했을 때 여기 천마을이 생기니까 이제 바람이 가다가 뭐 부딪혀 갖고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여기 천마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풍이 불었을 경우에도 여기 천마을이 있으면서 바람 벡터장이 상당히 복잡하게 변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천마을이 만들기 전에 이 여기 빨간 부분은 이제 바람이 세기가 높은데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바람이 세기가 상당히 높았는데 1m/s 정도 높았는데 천마을이 여기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전반적으로 도시 내의 풍속이 감소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많이 줄어든 데가 그 2-2 생활권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의 속도가 저하되더라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요거는 그 행복도시 6-3 생활권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블록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상으로 이 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이러한 건축물을 넣었을 경우 어느 그 타입의 아파트 단지가 그 미세먼지 확산에 유리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배경농도 그 서쪽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이 있고 그 퍼블릭 골프장에서 그 5 마이크로미터 퍼 세기의 그 바람이 불어오고 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는 한 60 마이크로그램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있다고 치면 10시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서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서풍이 불어왔을 때 이렇게 바람길과 수평 방향으로 했을 때 상당히 그 미세먼지 확산에 효과적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었고요. 그 혼합형과 그 바람길과 수직 방향,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수직 방향으로 아파트를 단지를 만들면 이 미세먼지 확산의 효과가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신도시 건설이 그 바람의 이 방향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과 이 건축물의 고도나 배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그 미세먼지의 그 확산과 영향이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간계획의 바람길 이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검토한 법은 국토법제와 환경법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국토법제에서는 국토기본법 이런 것을 다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국토기본법 내에는 국토계획평가 이러한 어떤 국토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국토기본법 여기 이미 친환경적인 국토환경 조성, 개발과 보존 이러한 내용은 이미 담겨져 있고요. 그러나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크게 구체적인 수단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 차원에서 이 국토종합계획 국가 차원에서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여기서도 대기 환경의 문제는 다루고 있으나 미세먼지를 콕 집어서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바람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대상지 내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광역 차원에서 어디서 찬바람이 생성되고 이 깨끗한 바람이 어떻게 도심 속으로 들어오는지는 아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지자체 조례에서도 뭐 어느 정도 바람길에 대해서 내용은 담기고 있으나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적인 바람길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환경 관련 법률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저감, 대기 오염, 바람길을 조성해서 그 미세먼지를 확산시키자 이런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법에서도 이 바람길 확보 여부를 평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 대상 사업이 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이거를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환경 보전 계획에서도 보면 이 하단의 그림에서 보면 이 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어떤 바람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다음에 주거지 높이를 제한하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익한 주거지 구조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어느 정도 보여는 주고 있으나 이게 토지 이용 계획과 연결되는 연계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바람길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 국토 환경계획 이 통합관리 연동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도 선언적으로 이러한 대기 환경 생태축 이러한 부분이 연동돼야 된다라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 없는 상태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부분을 종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그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언적으로 이미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에 바람길은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은 미흡하다라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토나 도시계획에서 바람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단계를 조사, 작성, 평가, 개발 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조사 단계에서는 이제 환경 계획에서는 선언적인 그러한 문구가 아니라 그 찬공기 보전 지역과 관리 지역,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가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명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도시 계획에서 그 기후 현황 지도나 이런 것을 참고하여 그 토지 이용 계획이나 공원 녹지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 계획을 평가하는 게 국토 계획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바람길 확보 혹은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했는지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그 사업지 대상지 그 내부나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고 이 광역 차원에서의 이 바람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서는 개발과 실시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때 토지 이용 계획에서 이 바람길 계획과 연동이 되도록 이 환경계획에서는 지금 사업단에서는 환경계획이 작성은 되지 않은데 이 사업단위별 환경계획이 수립되어 갖고 개발과 실시계획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하튼 그 도시 바람길 도입은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